환자가 없어서 마케팅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마케팅 업체에 상담받아 보면 월 500만 원,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. 그런데 막 급여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매달 그 정도 돈을 광고비로 넣는 건 약간 정말 솔직히 겁이 나죠. 사실 말이 안 됩니다.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으니까 불안해 하시고요. 그래서 지금 미팅 가는 길에 비급여과 병원처럼 월 1000만 원 이렇게 쓰지 않아도 급여 병원에서 환자를 늘리려면 마케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딱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가 700곳 이상의 병원을 컨설팅하고 닥터빌에서는 제 1호 마케팅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느낀 건요, 이 급여과 의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퀀스 원의 구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거의 끝이에요.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병원을 찾고 있는 그 환자가 우리 병원을 발견할 수 있게,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뒤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만 세팅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한 10분 내외로 급여과에서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직접 하기 좀 어려우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업로드할 때 그 상담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, 혹시 직접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. 다음 3가지 순서만 딱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그 마케팅의 종착지를 세팅하시는 거예요. 이 병원은 오프라인 사업이거든요.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려면 주소를 확인하고, 그리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, 뭐 지도를 보든 결국에 한 번은 병원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곳이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그거를 마케팅의 종착지라고 말하거든요. 그 현재 가장 대표적인 종착지는 크게 3개예요. 네이버 플레이스, 그리고 뭐 카카오맵, 구글맵 이렇게 있는 거죠. 지도 기반의 플랫폼, 여기가 종착지인 거예요. 이걸 알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병원에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. 네이버 플레이스만 보더라도 상위 노출 이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. 마케팅 대행사에서 상위 노출 됐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수정을 안 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. 대표 이미지, 그리고 오시는 길 안에 주차 안내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, 그리고 진료 항목들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, 그리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링크 같은 우리 병원을 설명하는 링크가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대표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고,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리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. 실제로 제가 봤던 병원 중에는요, 원장님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신환이 갑자기 확 줄었다는 거예요. 와,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. 요즘 다른 병원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그냥 제가 플레이스를 확인해 봤더니 2달 전에 굉장히 기분 나쁜 악플이 3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, 연달아서. 이 병원이 막 그 정도로 나쁜 병원은 아닌데. 그러니까 저관여 상품, 환자가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찾는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플이 최근 거에 연달아 몇 개만 걸려 있어도 신환이 뚝뚝 떨어집니다. 이게 막 배달의 민족 요식업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. 병원도 결국 리뷰를 보고 선택하는 진료과가 굉장히 많아요, 급여과에서는. 그러니까 환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바로 이곳부터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종착지가 지금은 AI 플랫폼으로 좀 바뀌고 있죠. 그거는 뭐 지금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첫 번째를 하셨다면 두 번째는 지역 거점 광고에 노출하시는 거예요. 급여과 병원은 오프라인 사업이잖아요. 동시에 지역 거점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특히 감기나 뭐 장염처럼 환자가 병원을 며칠씩 고민해서 고르는 진료가 아니라면 우리 병원이 근처에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. 정말요.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 여기 없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.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지역 거점 플랫폼에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다. 그런 원장님이 뭐 결국 광고하라는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막 큰 돈 쓰라는 게 아닙니다. 지역 거점 광고는 크게 딱 3가지만 생각하세요. 자, 첫 번째는 그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, 두 번째는 당근 피드 광고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파워링크의 저비용 다노출 전략을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. 이렇게 3가지만 하시면 돼요. 어느 정도 쓰면 되냐면요, 한 달에 광고비를 한 10만 원, 그냥 아주 많이 쓴다 해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. 뭐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막 1, 2만 원만 해도 충분한 곳도 많습니다.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어떤 마케팅 대행사에 가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병원 신환 좀 늘려줘, 이 금액으로 대행해 줄 수 있는 마케팅 대행사는 없습니다. 네. 근데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. 왜냐하면 지역 거점 광고는 막 전국에 있는 병원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, 우리 병원 주변에 있는 병원들과 광고 입찰을 경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메인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뭐 치과나 한의원, 뭐 피부과처럼 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진료과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급여과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노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대행사에서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직접 하셔야 돼요. 대행사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.
그냥 유튜브에 플레이스 광고 세팅법 이렇게만 검색해보세요. 그러면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. 당근 피드 광고 세팅법 이렇게만 검색해보시면 아주 많이 나와요. 그냥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병원에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예요. 랜딩 페이지가 뭐냐면요,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사려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올리면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잖아요. 그거를 상세 페이지 혹은 랜딩 페이지라고 말합니다. 쉽게 말하면 이 상품에 왜 사야 되는지, 이 상품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페이지예요. 네, 이해되셨죠?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병원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환자가 우리 병원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 페이지에 담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네이버 플레이스 하나, 그러니까 마케팅 종착지 한 곳에만 넣기에는 어려워요. 내용을 다 넣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나 카카오맵 같은 종착지에 이 만들어진 그 랜딩 페이지 링크를 넣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우리 병원에 올 사람은 이 링크를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. 홈페이지처럼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홈페이지랑은 좀 다르죠. 우리 병원에 그냥 단순히 사실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요. 그런데 물론 병원은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의료 광고법이라는 아주 제약이 커요. 그래서 우리가 막 제일 잘한다, 최고다 이런 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의료법을 지키면서 병원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께서 진료 보시는데 가지고 있는 진료 철학을 써주시는 거예요. 그냥 단순히 우리 이런 의료 장비 있습니다, 우리 병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사진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환자를 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우리 병원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받을 수 있는지, 진료를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잘 하실 수 있다면은 요즘에 병원 홈페이지는 AI가 보거든요.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처럼 만들고 세부 카테고리를 AI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, 요거를 만드시는 거, 이게 다예요. 네.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1, 2번이라도 하십시오. 작년 10월에 그냥 위 방법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, 2번을 제대로 하고 3번은 정말 담백하게 그냥 우리 병원의 원장님 철학을 그냥 쭉 글로만 쓴 동네 의원이 하나 있었거든요. 개원한 지 한 9년 차였는데 근데 한 달 신안이 70명으로 떨어진 지 1년도 넘었어요. 그러니까 막 일시적으로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죠. 그런데 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1, 2번을 세팅하고 나서 3개월 차에 바로 신환이 140명대로 올랐습니다. 신환이 2배가 된 거죠. 네. 사실 140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닙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병원의 광고비를 한 달에 3만 원을 안 넘겼다는 거예요. 3만 원도 안 쓰고 신환이 2배가 됐다.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. 그러니까 급여과 병원에서는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꼭 막 몇백만 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정말 위에 세 가지만 진짜 딱 세팅해 놓으시면은 진짜 신환이 무조건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하나씩 한번 실행해 보세요. 네. 특히 1번과 2번은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어요. 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쁘게 만들기보다는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료 철학을 환자에게 이야기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여과 병원에서 신환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. 근데 듣고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고정 댓글에다가 그 무료 컨설팅 제가 하고 있잖아요. 지금 그 구글 폼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컨설팅 한번 신청해 보세요. 제가 순서대로 연락을 한번 드리고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제 병원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병원 시퀀스 4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 70가지 정도 되는 체크리스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. 광고, 마케팅, 직원, 원장님의 진료, 환자 관리까지 병원 전체를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거든요.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분씩 무료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. 유튜브 말고 다른 채널에서도 신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순서대로 제가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신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